안녕하세요. 무자일주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자일주 해달라고 하셔서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자, 무자일주는요, 지장간에 편재, 정제가 놓여 있습니다. 정제, 태, 장성에 놓인 사람이고요. 무, 천간무하고 지지, 자, 그리고 정제, 태지, 장성 이 부분을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본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괄살, 평두, 육수, 청기성, 비인, 계비관, 구추방에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본인에 해당이 됩니다. 무자는 지장간에 정제와 합이 되어서 무게 합됩니다. 그러면 다정다감하고 의처가 있고 부안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자일주, 병자일주하고 거의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인데 약간 달라지는 거, 병자일주, 무자일주, 직업을 굉장히 바르게, 굉장히 부지런하게 직업으로 무난하게 그냥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죠. 직장을 못 가지는 이런 신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한 일주가 봤을 때는 직장을 위해서 직장으로 돈을 일을 해서 돈을 어떻게든 꾸준히 벌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보이고 되게 부러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자일주가 마음속에 태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옵세, 강박증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 막 조급증, 그거 할 때까지 막 이렇게 달달달달 볶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일 수 있죠. 자, 오미 공망이기 때문에 병과 정, 인성이 공망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회에 일찍 진출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만약에 음식을 맨 처음에 이제 직업을 택했어. 그러면 음식으로 끝까지 음식으로 가고요. 아니면 뭐 판매를 했어. 그럼 판매를 끝까지 해내는 형태죠. 만약에 진술충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공이 있어도 전공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전공이 있어도 이러한 그 활인 쪽으로 결국에는 업상을 바꿔야 되는 부전공이 아니고 직업 자체가 계속 바뀌다가 할인 쪽으로 가야만 하는 그러한 형태인 거고, 인신사회는 사회에 나와서 자기 전공이 아니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호구지책으로 이제 딱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그 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인신사에도 기술 그쪽에서도 막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20, 60, 20 항상 강조하지만 20, 60, 20의 구조로 가운데 60%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직업 자체가 전공을 살려서 무자일주가 인성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연주월주에 인성이 드러나 있다면 멋진 떡이 있고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자일주 고유의 특성으로는 인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빨리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토건 농업, 금융, 보험, 사채업, 운송업, 음식, 토속 건강식품 이런 거, 또 이제 옷 판매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요.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내실 겁니다. 자, 위장, 비장, 방광, 산액, 신장, 수족냉증, 강박증, 불안, 의처증, 폭력 이 부분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죠. 수술수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무는 괄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폭력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이 폭력을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때만 자기가 좀 과격해진다는 거죠. 폭력이라는 것은 꼭 때린다는 게 아니고요. 과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총명하고요. 보수적이고요. 수심이 있어요. 내심 수심을 달고 다녀요. 비밀. 네. 자기만 조금 힘들어하는 근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막 근심해요. 이것저것 막 근심하죠. 제복이 굉장히 따릅니다. 돈 욕심이 너무너무 많죠. 여자의 경우에는 돈 욕심이 굉장히 많고 시어머니 덕이 있는 거죠. 아버지 덕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남자의 경우 돈 욕심이 너무 많은 만큼 여자를 굉장히 밝힙니다. 여자를 굉장히 밝혀요. 그리고 구추방해가 있기 때문에 여자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꾸만 여자를 밝히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한 번씩 들키죠. 그럼 굉장히 혼나는 거죠. 예. 그래서 재산을 몽땅 뺏겨서 와이프가 집안의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와이프가 집도 와이프 명의, 한 번 바람 필 때마다 집도 와이프 명의, 뭐 차도 와이프 명의, 뭐 가게도 와이프 명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무자일주의 남자라면 여자 때문에 한 번씩 들킬 때마다 그런 재산을 전부 내주어서 말려내는 자기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와이프가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와이프를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와이프 거가 사실 내 거지 뭐 재밌게 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무자, 자식을 기다리는 모정이라고 했는데요. 업둥이를 양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식상이 사생의 태지에 놓였기 때문에 자식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무자일주가요. 그래서 자식을 막 기다리다 업둥이를 양육합니다. 언니의 자식이든 뭐 동생의 자식이든 뭐 시동생의 자식이든 뭐 이렇게 친인척한테서 업둥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생깁니다. 좌우충대는 5년에 겨우겨우 자식을 낳죠. 업둥이를 몇 년 키우다 보면 생깁니다. 5의 해가 말띠 해가 12년 만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을 낳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5의 해가 오기 전에 마음이 너무 조급하니까 업둥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죠. 그러면 자식이 5해가 되는 해에 자식을 겨우겨우 하나 낳아서 그 업둥이를 정말 잘 양육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키워서 마치 내가 이 아이를 하나 얻은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업둥이를 굉장히 잘 키운다는 점 맞습니다. 그리고 점잖고 착하고요. 이박이 있습니다. 재성을 위해서 고분군투를 합니다. 자신감 배짱이 살짝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부자가 굉장히 많고요. 사업선이 굉장히 뛰어나요. 예, 고독감, 동정심을 달고 삽니다. 정 많고요. 인생 후반에는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발복을 하죠. 천우신조 태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권위적이고 잔소리가 많고 여자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이기적이면서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천우신조를 받는다는 거죠. 속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일간의 특성이 조금 음흉하다고 할 수가 있죠.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태지에 놓여서 배우자한테는 전부 다 얘기해요. 달달달달 볶으면서 자기 속내를 얘기해요. 그렇지만 남에게는 속내를 잘 비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중하고 독단적이고 무뚝뚝하고요. 원망과 비평, 우직하죠. 직주 이동이 일어난다는 점. 참견 되게 잘하죠. 체면 중시합니다. 이중적이에요. 조금 이중적이에요. 자, 신경질이 있고요. 고집이 굉장히 세고요. 여유롭고 느릿한 행동을 합니다. 부부싸움이 굉장히 잦은 편이고요. 음전하고 호감을 사죠. 행동이 굉장히 바릅니다. 재생의 아이콘이라고 해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이름 바꾸는 그거가 이제 죽을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잘 일어나는 그러한 사업 스타일, 배우자 배탈을 하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무라는 글자 자체가 내가 가주야, 내가 밀고 나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가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남편을 한량 남편을 부양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한량 남편을 부양한다기보다는 남편이 돈 벌어갖고 딴 데 다 쓰는 거죠. 밖으로 돌아서. 그러면 내 집 재산은 내가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 모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땅으로 성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과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주변 눈치 되게 잘 보고요. 적응력이 있죠. 리더십이 있습니다. 인기 많고요. 사상이 건전해요. 교제를 되게 잘해요. 대인관계도 원만하고요. 근면 성실하고요. 조심조심 해가지고 계속 일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고요. 초년 고생을 하면 자식 덕을 봐요. 자식을 겨우겨우 낳았어. 그럼 그 자식이 잘 큽니다. 왜냐하면 업둥이가 들어와서 이 자식을 둘이 같이 양육을 하다 보니 업둥이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업둥이조차도 잘 키워요. 그 아이 때문에 내 새끼가 생겨난 것 같아서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씨 때문에 자식 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둥이를 파양했다. 아니면 차별을 했다. 결코 자식 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말을 좀 잘하고요. 이간질 잘하죠.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성란이 있습니다. 순수합니다. 배우자가 근데 더 좋아해요. 이 무자일주가 남자라고 보면 바람 펴가지고 하나씩 뺏기더라도 그래도 배우자가 더 좋아해요. 더 챙겨요. 모든 재산이 내 앞으로 와 있어도 그래도 이 남자 하나를 못 가진 것 같아서 이 남자한테 중심을 이 남자한테 두죠. 그 가정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른 짓을 안 해요. 아내 덕이 있는 거죠. 아내 덕이 너무너무 큰 거죠. 네. 그리고 무자일주가 여자라고 본다면 본인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한량으로 밖으로 돌고 막 이러면서 이 무자일주의 여성을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이 스스로 성질을 해서 재산을 다 모아놓기 때문에 이 배우자를 더 안 챙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여자한테 붙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배우자가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한다기보다 더 이렇게 막 신경 쓰고 챙긴다는 의미죠. 예. 그리고 폭력을 싫어하지만 자기가 어쩔 수 없을 때는 한 번씩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점, 한 번씩 그렇다는 점. 겁이 많고요. 잔소리가 많고요. 권위적이고요.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달달 볶게 되죠. 배우자를. 옵세, 강박증.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렇고요. 재성이 로강태지에 놓여가지고 원래는 죄송합니다. 원래는 제국인들이
계산기를 머리에다가 장착하고 나왔다 그랬는데 무자일주의 경우에는 계산기가 장착이 됩니다. 이 명리학에서 보면 꼭 편제가 아니더라도 편제를 말하는 것, 꼭 제고기인이 아니어도 제고를 말하는 것, 요게 중복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꼭 여기서만 이거라고 할 수가 없고 다른 곳에서 또다시 똑같은 비슷한 형태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를 쭉 보자면 아, 저거를 말하네, 이 사람은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요. 손재주가 있습니다. 총명하고요. 사는데 애로가 없어요. 없습니다. 본인은 막 달달달달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이러지만은 사실은 사는데 애로가 없어요. 당신은요. 없잖아요. 다만 육친떡이 좀 박복하다는 거,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복입니다. 식상이 만약에 연주 월주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부명입니다. 돈을 모으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모으려고 하면 전부 다 새 나가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당신의 경우에는 모이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한 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식상이 사종생종 태지에 놓이기 때문에 자식을 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표현력이 그만큼 약간 떨어지고 좀 약간 무뚝뚝해진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매사 진정성 있게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실수를 최소화하고요. 직업에서 전력을 다하죠. 돈 버는 일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돈이 되는 일은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관성이 욕과 병, 태궁에 놓이기 때문에 연애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빨리 하는 편이죠. 남편이 욕병이니까 멋내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한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덕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하고 결혼을 딱 하면 그 사람이 백수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내 여자인 경우에 결혼을 딱 했어. 괜찮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일이 좀 잘 안 돼. 당신한테 몰빵했기 때문이에요. 네. 남편은 놀고 돌아댕겨야만 당신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짜여져 있죠. 스스로 앞가림하면서 집장만 하고 뭐 장만하고 막 이러죠. 그러면 본인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본인이 하는 만큼 쌓이는 거죠. 자, 인성이 태궁에 놓였기 때문에 모친 인연이 짧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성을 갈망하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 해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또 그리워하죠, 모친을. 그렇지만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 모친에게 먼저 자오충으로 모친에게 먼저 오해에 나는 임신도 가능하지만 오해에 오해에는요 임신도 가능하지만 어머니한테 흉액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식을 너무 놀래서 이제 정말 어렵게 가진 자식을 만약에 유산을 했다. 그러면 그 오해가 12년이 지나야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건 60%의 얘기입니다. 자, 육친떡이 굉장히 박복하고 그 때문에 한숨 짓는 유형이고요. 축제에는 굉장한 일가견을 가진다. 그러면 무자일주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제고기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자일주는 그냥 제고기인인 거예요. 예. 제고기인하고 굉장히 닮았죠. 이 내용 자체가요. 일주지만 제고기인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무자일주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자, 연주, 월주, 시주의 어떤 구성이냐에 따라서 무자일주가 전부 다 가질 수도 있죠. 인성이나 재성, 식상, 관성이 전부 다 드러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족한 것 없이 자식도 낳고 배우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부잣집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무자일주 두 글자만 가지고 8글자를 다 풀어야 되지만 이 두 글자만 가지고 풀어낸 것은 일주의 특성, 10년 대운, 그리고 연, 월, 일시, 사주, 그 해당 시기를 어떻게 풀 것이냐. 무자가 왔어. 무자가 왔다. 10대운에서 무자가 왔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돈 많이 벌 수 있다. 수수수가 좀 있을 수 있다. 인덕, 육친떡은 닭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돈 버는 만큼 모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무자일주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